저 사람 관상이 참 좋다. 아니 뭐 인상이 좀 그렇다. 이런 말 우리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쓰잖아요. 네, 그렇죠.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관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. 관상이 도대체 뭔지, 또 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봤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혹시 당신이 얼굴에 숨겨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네, 그 관상이라는 게요. 단순히 뭐 얼굴 생김새만 보는 건 아니고요.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기훈, 그리고 삶의 큰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읽어내려는 동양의 되게 오래된 어떤 통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통찰 체계. 하지만 이게 운명의 전부를 딱 결정 짓는 걸까요? 오늘 그 핵심이랑 또 한계점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아,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. 자료 보니까 관상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.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요? 네, 그렇죠.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걸 국가 운영에도 참고를 했다고 하니까요. 와, 특히 그 왕의 초상화, 어진 그릴 때 네, 어진이요. 전신사조라고 해서 그 인물의 정신, 그러니까 심상을 담는 게 엄청 중요했다고 나오던데요. 맞아요. 그게 단순히 얼굴만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그 왕이 가진 좋은 기운 있잖아요. 기란 기운. 네, 기란 기운. 그걸 딱 포착해야 왕조가 번영한다, 뭐 이렇게 믿었던 거죠. 아하. 그럼 혹시 좋은 관상으로 보이게 하려고 실제랑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좋게 그린 경우도 있었을까요? 직접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기록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보다는 화가들이 그 인물이 가진 가장 이상적인 모습, 제일 좋은 기운, 그 심상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, 네. 그걸 포착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자료에도 보면 없는 복을 막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진 좋은 기운이나 잠재력 같은 걸 최대한 끌어내서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. 아, 표현을 극대화했다. 네. 뭐 예를 들면 얼굴 색깔이나 아니면 윤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세밀한 묘사로 길한 기운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크고요. 그래서 1호 1발, 털 한 올까지 세밀하게 그렸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 관상 얘기에 쏠깃하잖아요. 네네. 왜 그럴까? 이 전문가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, 불안감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싶고 또 나 자신을 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관상학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죠. 어떤 거죠? 바로 심상이 곧 관상이다. 내 얼굴 좀 봐주시오. 관상은 저 양반이 보고 나는 심상을 보느니라. 심상? 심상 즉 관상. 그리고 더 유명한 말은 관상불여 심상이죠. 관상불여 심상 들어갔어요. 네, 얼굴 생긴 것보다 마음가짐이 운명에 훨씬 더 결정적이다. 이런 뜻이거든요. 마음이 중요하다.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넘어서요. 명리학 자료에서는 이 심상이 실제로 우리 표정 근육이나 안색 이런 걸 통해서 얼굴 형태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. 아, 진짜로요? 네. 그래서 관상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.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인상으로 드러난다.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. 와, 마음이 얼굴을 바꾼다. 그래서 관상이 변한다는 그 관상 변천설이라는 게 있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의 마음 또 행동에 따라서 얼굴은 계속 변한다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요즘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? 아, 그렇죠. 이걸로 얼굴을 바꾸면 그럼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건가? 이 부분도 자료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. 네. 외형이 바뀌면 관상학적인 해석의 일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. 분명히. 네,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얻은 자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자신감 중요하죠.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효과는 이 심상의 변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. 아, 결국 마음이 안 바뀌면. 그렇죠. 내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겉모습만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막 극적으로 바뀌고 그러긴 어렵다는 거죠. 오히려 명리학 관점에서는요, 10년 주기로 오는 대운이라는 게 있거든요. 대운이요? 네, 이 큰 운의 흐름이 관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. 아, 대운. 그 개념이 자료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던데 관상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죠? 그럼 좋은 관상도 소용없을 정도인가요?
명리학 자료에 따르면요, 대우는 10년 동안 계속되는 내 삶의 어떤 큰 환경, 비유하자면 날씨 같은 거예요. 날씨요? 아, 네. 앞으로 10년 동안 맑은 날이 계속될 건지, 아니면 뭐 비바람이 몰아칠 건지, 이런 큰 흐름인 거죠. 네네. 관상은 그 날씨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약간 지표 같은 거고요. 아하, 지표.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상, 그러니까 튼튼한 우산을 가졌다고 해도 아주 극심한 태풍 같은 어려운 대운이 오면 큰 성취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. 그렇겠네요. 반대로 좀 궂은 날씨를 잘 견뎌낸 사람한테 아주 화창한 대운이 오면 그때는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확 터지면서 크게 발현된다고 분석하는 거죠.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.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. 아, 그러니까 관상은 계속 변하는 거네요. 그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. 그렇죠. 현재 상태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. 그래서 이것 다 무슨 의미일까? 결국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타고난 얼굴 생김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떻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. 바로 이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이게 어쩌면 더 희망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대운이 왔을 때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. 정리하자면 관상은 우리 삶의 어떤 특정 단면이나 현재 상태를 보여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. 예, 참고 자료. 운명 전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심상을 어떻게 가꾸느냐, 그리고 다가오는 그 운의 흐름, 즉 대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.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삶과 마음이 그대로 새겨지는 뭐랄까 살아있는 기록 같은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록은 고정된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계속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당신의 심상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또 그걸 더 키워나가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흥미로웠는데요. 성형수술이 관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궁금했거든요. 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희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당신의 얼굴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저희 알제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